여러분들 자기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우리 공부의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카페에 두세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떠들지 않고 그냥 했어. 이때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고 집중도 잘 되고 성과가 좋잖아요. 함께 공부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핵심은요, 혼자 공부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함께 공부하는 것은 뭔가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다가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알게 되고 그걸 실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행복한, 좀 덜 힘든 그런 공부의 세계를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세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모여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모여서 공부하면 되게 좋아요 이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서로 의지도 되고 어떨 때는 엄청 집중을 해서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이거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얘를 더 확장해서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확장이 안 되니까 실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함께 공부를 경험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데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을 조금 일상화하는 그런 특수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함께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평생 공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구체적으로 제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그냥 제가 칭하려고 해요. 이 공부 모임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모임은 적절한 시간으로 끊어서 단기적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성과를 알린다. 이 두 번째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칭찬만 한다요. 물론 잘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답하기도 합니다. 얘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확장된 공부 모임을 통해서 공부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부가 고통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작은 성과들이 쌓여가는 기쁨을 느껴가면서 하는 것이다. 공부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확장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면 공부 모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공부 모임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부 모임은요, 미션 프로젝트형 공부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내용 공유형 공부 모임이고요. 세 번째가 재미있기도 하고 독특한데요, 발표형 공부 모임입니다. 미션 프로젝트형 공부 모임은요, 뭐 되게 많죠. 우리 미라클 모닝 카톡방 만들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도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뭐 미라클 모닝은 꼭 4시나 4시 반은 아닙니다. 5시일 수도 있고 6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시간대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보통 모이기 마련이죠. 5시 반이라고 치자고요. 어떻게 한다? 이 미라클 모닝 공부 모임은 평생 같이 한다?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건 대체로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분들과 또 함께 미라클 모닝을 해도 더 재밌을 수 있잖아요. 또 부담감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또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내가 5시에 일어났어. 두 번째 원칙이 성과를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나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1시간 동안 쭉 공부를 하고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한 나를 칭찬해요, 이렇게 자기를 알릴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칭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션 프로젝트형 공부 모임을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요, 생각보다 이 즐거움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독서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눈운동 미션 프로젝트 공부 모임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좀 어려운 책을 한 권 한 달 동안 읽으려고 해. 그 책을 읽는 진도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부 모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션 프로젝트형 공부 모임입니다. 내용 공유형 공부 모임은요,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공부팀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죠. 잘 모르는 거는 좀 물어볼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런 공부 모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주제를 정한 다음에 공부 계획을 기획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지식을 모아서 공부 계획을 같이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도를 정해놓고 뭐 어떤 사람이 발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했던 스터디 그룹 비슷한가요?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타버스를 오픈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진으로 캡처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물어보고 서로 답하기도 하고, 이런 모임을 운영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어떤 어려운 주제 또는 하기가 조금 지루한 주제 이런 것들을 함께 힘으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갈 수 있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발표형 공부 모임은 여러분들이 참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자극제가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발표하는 모임입니다. 5명이 넘어가면 조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발표형 공부 모임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을 권해요. 가능하면 전원 발표 방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스플리시트 명시화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발표라는 게 공부의 결정체일 수 있구나, 말하기 글쓰기가 공부를 완성시켜주는 것이구나, 나의 이해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 몸에 소화해서 공부한 것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이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원칙을 전원 발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10분 발표로 치면 1시간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면 5명이 넘어서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발표형 공부 모임의 경우에는 주제를 조금 넓게 잡기를 권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발표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건강과 관련된 발표 모임, 건강의료 이런 것이 되겠죠. 또 무슨 예술과 관련된 이해 또는 경제에 대한 이해, 이렇게 공부 모임의 주제를 좀 넓게 잡고 비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 주제와 관련해서 공부한 것을 또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공부 모임이에요. 이것이 주는 핵심 효과는 자기가 발표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메모하라고, 대화 기록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아실 테니까 이 발표형 공부 모임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발표 중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지혜네, 아이디어네 하는 것들은 메모하면서, 키워드 메모하시면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부대적인 효과는 다른 사람이 정의한 어떤 지식 내용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좀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면 되죠. 3개의 단계를 밟으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내가 만들려는 공부 모임이 어떤 유형이지? 3가지 유형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미션 프로젝트형으로 눈운동 독서에 대한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과 기쁘게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서 눈운동 독서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재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 카톡방을 열어서 함께 눈운동 독서를 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돌리면 되겠네. 눈운동 독서는 오전 12시 이전까지 눈운동 독서를 10분 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눈운동 독서를 열흘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무엇인가 의문이 생기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너무 길지 않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오픈 카톡방 제안을 해야지 구상 끝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도 조금 인원이 있는 카페라든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블로그 이웃수가 꽤 된다든지, 또 카톡방인데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꽤 다수 모여있는 그런 카톡방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열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주세요. 이거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구상과 실행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2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이 끝났으면 2단계, 다시 말해서 제안과 모집 단계를 실행하시면 바로 결과가 옵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인원을 제한할 것인가 그냥 끝까지 오픈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사실은 미션 프로젝트형 공부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실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요. 발표형은 아까 제가 5명 정도로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착순. 어떠세요? 선착순으로 합니다 해도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재밌어하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빠른 속도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모집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되죠. 내용 공유형도 어느 정도는 인원을 제한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좀 적은 인원이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공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구상 단계에서 이미 세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실행 단계인데요. 실행하실 때 주의점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함께 공부하기, 공부 모임 운영할 때 이 영상 제일 앞부분에 3가지가 기본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실 때 지키시는 걸 권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팁만 드리면 가능하면 부방장을 몇 사람 더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이 여러 형태로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친해지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cool trust,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지지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걸 권하고요. 또 하나는요, 앞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오픈하실 때 기간을 한정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요. 당연히 저는 3개월을 최적의 기간이라고 보죠. 물론 공부 모임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눈운동 독서 모임 같으면 제가 한 달 눈 운동하는 것만 연습하고 그 다음 한 달은 의미 파악까지 하면서 눈 운동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2달 하시면 여러분들 성과를 반드시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달이 최적기가 되겠죠. 마지막 주의점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공부 모임이 잘 되면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공부 모임을 시작하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자꾸 하고 싶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억제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3달 공부 모임이잖아요. 최적은 3번 오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억제된 오프 모임을 하면 그 안에서 드디어 친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공부 모임을 하면서 매주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특수하게는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부담을 확 내려놓고 항상 홀로서기를 중심에 놓고 함께 공부하기를 하시는 걸 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공부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시도해봤다가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댓글로 지혜 나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